오늘은 레노버 320-15 쿼드 파스칼 모델, 해당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오늘은 레노버 320-15 쿼드 파스칼 모델, 레노버 320 쿼드 클래식 모델도 동일한데요. 해당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한 업그레이드는 메모리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메모리는 이제 여기 보시면 DDR4 규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DDR4 메모리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C4-17000이라는 규격을 사용을 해주시면 이 안에 있는 규격과 동일한 메모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뒤집었을 때 이제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해당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비닐을 깔아주도록 합니다.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비닐을 깔으셔도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비닐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용될 툴 동일합니다. 항상 지금 보시는 3mm짜리 십자 드라이버, 정밀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헤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레노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 4개, 중간에 하나, 4개, 그 다음에 하단부 4개 해서 총 13개의 드라이버를 열어주시면은 제품을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드라이버를 모두 풀어주도록 합니다. 나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달라서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므로 길이에 맞춰서 잘 옆에 놓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위치인데요. 해당 부분, 이 나사를 풀게 되면 ODD가 탈거가 되면서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다 풀으신 다음에는요, 제품의 뚜껑을 열어서 혹시나 제품이 손상되진 않는지 액정 부분에 눌려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제품의 뚜껑을 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분은 이렇게 이쪽에 틈을 통해서 분리가 가능한데요. 이 키보드와 보시면 이 키보드와 연결되는 부분의 판을 열어줄 예정입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 ODD가 탈거된 이후에요, 이쪽 부분에 틈을 통해서 분해가 가능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틈을 공략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으로 헤라를 통해서 공략이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헤라를 깊숙이 넣을 경우에는 제품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두리를 다 둘러주시면 뒤집어서 제품의 뚜껑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128기가짜리 SSD가 탑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메모리를 탑재를 해서 총 안에 있는 온보드 4기가와 슬롯을 통해서 최대 20기가까지 증설이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PCB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쪽에 장착을 해서 하드디스크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여기 PCB는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 칸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은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공인 판매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탑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슬롯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먼저 맞추시고요, 홈을 이렇게 맞추시고 금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각선에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서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서 좌우에 금속이 정확히 체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이 되면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실 때에는 좌우 금속을 옆으로 벌려주시면은 다시 대각선으로 올라오면서요,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노버 320-15 모델의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뒷면에 보시면은 ODD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하드디스크
장착을 할 수 있는 ODD를 풀 수 있는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 개의 나사를 풀러주시면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식 판매처에서 PCB 보드를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이 PCB 보드 같은 경우가 안에 있는 ODD와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저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요 드라이버 나사를 풀러줄 거고요. 이렇게 풀러주신 이후에 이 DVD 요 슬롯을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드디스크 ODD 베일을 뺐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작게 여기 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홈들의 이쪽에 큰 쪽을 여기 보시면은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이 있는데요. 큰 부분은 하드디스크로 들어갈 예정이고 작은 부분은 노트북 쪽에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홈에 맞추어서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는 부분 쪽으로 안쪽 DVD 안쪽으로 놓게 하시고 이 홈을 맞추셔서 이렇게 여기 있는 홈을 맞추셔서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금속 부분 여기에 나사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나사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나사를 구했는데요. 이 나사를 가지고 이제 장착을 할 때 하드디스크가 손쉽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주도록 합니다. 나사를 조여주시고 위쪽에서 조여주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사가 지금 밑에 쪽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나사를 조여줬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요 1테라 하드디스크를 넣을 예정인데요. 1테라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그냥 넣으시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실 때 그냥 헐렁거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좌우의 나사 홀 구멍에 이쪽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뒷면 여기 네 군데에 나사 구멍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나사를 조여주면서 하드디스크가 손쉽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보드를 고정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보드 고정한 나사는 하드디스크를 조여주는 나사와 동일한 사이즈의 나사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나사도 동일한 나사로 조여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나사를 모두 조여서 하드디스크가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뒷면에 이 나사가 없더라도 뒷면에 이 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를 조였기 때문에 크게 보드가 흔들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이제 장착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저는 장착을 한 채로 하드디스크를 제품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그냥 넣는 방법은 손쉽게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끝까지 꼭 밀어 넣으신 다음에 이쪽에 아까 풀르셨던 나사를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정확히 인식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또 처음 키게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윈도우가 부팅이 되었고요. 윈도우가 부팅된 상태에서 제품의 하드디스크가 현재 보시면은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 PC가 있습니다. 내 PC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 관리에서 메뉴가 뜨면 여기에 디스크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1테라 추가한 부분이 할당되지 않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할당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클릭해서 새 단순 볼륨을 만들어주고요. 새 단순 볼륨에서 이제 용량은 1테라를 저는 단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문자를 자동으로 드라이브 문자 할당을 여기 보시면 D 드라이브로 할당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D 드라이브로 할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름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빠른 포맷을 실행하면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마침을 눌러주시면요, 알아서 포맷이 한번 진행되면서 이제 파란색으로, 여기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 컴퓨터에서 D 드라이브가 이렇게 생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정확히 하드디스크까지 장착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업그레이드 이후 만약에 조립을 다시 하실 때에는요,
제품의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혹시나 제품의 액정 부분에 이렇게 누르다가 파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액정을 들어서 조금씩 눌러주시면은 조립을 분해 역순으로 진행을 해서 손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힌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눌릴 수 있으니까요. 꼭 눌러서 제품이 정확히 끝까지 결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열으셔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릿글로 남겨주시면요,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맹닷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